정치권, 주말 동안 정치권에서 했던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기사에 참 많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제목이 오간 대화를 제목으로 달아놨네요. 저는 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나가세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먼저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낙연 전 총리 모습이 있죠? 5일입니다. 어제 경기도 이천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가 거기에 자리 잡았는데 거기 조문을 마치고 나서는 모습이 사진을 일단 찍혔고요. 그리고 유족들을 만난 겁니다, 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전직 총리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겠거니. 그리고 정치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낙연 이천 화재 분향소 찾아 유족들 대책도 없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저의 위치는 지금 총리도 아니고 뭐 아무런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의원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니까 유족들이 조금 격양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여기를? 이낙연 총리의 설명은 그랬습니다. 순수하게 조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다는 내용들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시라. 여기 왜 온 거냐. 우리는 왜 만나신 거냐.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이낙연 총리는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잘 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천 합동분향소 찾은 이낙연 유가족 대책은 가져왔습니까? 격양되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는 뭐 대책 그런 얘기는 안 한 거죠. 이 현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위치 아닙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현직이 아니라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전달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아니 유족들을 만나러 온 공직에 계신 분이나 뭐 아니면 정치권 있는 분들이나 다 뭐 알아보겠다 얘기만 하고 뭐 대책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격양돼 있다. 이렇게 기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이거 최양호 고문님하고 정은가 실장님께 순서로 좀 질문도 드릴게요. 최양호 고문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슬픔에 빠졌거나 이런 불행을 당하신 분들은 사실 무슨 한설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들어주면 자기의 그런 어떤 슬픔이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는 소리는 뭐 그렇다면 안 듣겠다는 얘기는 안 듣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총리 재임 시절에 가장 방점을 띄웠던 게 안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본부가 있고 안전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들어주는 그런 도량 넓은 정치인의 모습을 못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러한 정치인보다는 국민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번에 민심에서 읽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한 행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평소에 보았던 이낙연 총리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와서 갸우뚱했습니다. 아마도 유족분들께서는 그런 기억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화재가 크게 났을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현장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지휘를 했었죠. 그 모습을 아마 유족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엄격히 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그냥 당선인 신분입니다. 현직 의원도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유족들 눈에는요. 전직 총리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도 보였을 겁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유족들이 질문을 했겠죠. 정은가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후진국형 엄청난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부나 주변 누구에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정총리가 뭐 일개 하나의 뭐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그냥 뭐 단순한 아니라 당선인은 아니죠. 지금 이제 여권 지지율 1위고 압도적인 예. 1위죠. 1위고 또 전직 총리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에서 언급을 했는데 예. 뭐 전체 저는 내용의 맥락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기사에 표현된 워딩을 보면은 예.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다. 그렇게 들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만섭 국회의장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정치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된다. 본인의 이제 책 제목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만약에 이 전 총리가 좀 더 넓게 좀 끌어안으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외침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전직 총리의 모습을 보였으면 예. 아마도 뭐 저 같은 형태의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지 않았겠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뭔가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총리가 가서 아까 정원갑 시장 말씀대로 유족들을 좀 안아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전직 총리긴 하지만 반드시 어떤 걸 대책하도록 진짜 오늘부터 만나고 다니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에서 좀 다르게 났을 텐데 기사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묻어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 오창석 평론가. 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솔직히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예. 지금 이낙연 당선인이 저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네, 가기 전에 조금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반응이 분명히 나올 줄 알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원 산불 현장과 달랐던 이유는 예. 그 당시 다독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터전을 잃어서 어르신들이 평소에 복용하던 지병에 관한 약을 빨리 챙겨드리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인 안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들을 했죠. 예, 그리고 그 예. 터전을 옮겨 다닐 때 어디에서 숙박할 수 예. 있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예. 이 상황에서 끝나서 정말 남아있는 유가족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자들 죽음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예.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갔어야 되고 예. 지금 제가 총리도 아니고 다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가기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간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또 추측해 볼 맞는 수 말,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맞는 말이죠. 현직 총리도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고 의원도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그 얘기를 듣는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현직 총리도 아닌데 왜 갔죠? 그건 어떻게 봤을 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향해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창석 평론가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서 본인들이 위로를 받아주고 예. 그리고 뭔가의 대책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미흡했다 생각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이번 총선 이후에 이른바 이낙연 계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목집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오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있어서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거의 뭐 독보적인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본인의 여기에서 점수를 딸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호사다마라고 하는 건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스크래치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확실히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좀 많이 다뤄지고 오늘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에 놓이는 건가요, 지금요? 그 완전히 이거는 계속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회자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직책을 갖고 있는 건 하나 갖고 있으세요? 뭐냐면 당에서 코로나 대책위원장이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등등 이 부분은 굉장히 아프게 돌아올 것 같고요. 제가 아주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또 발칙한 상상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후보가 갔었다. 여기 현장을.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 그게 희망 고문으로 그 유족들한테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난받을 사항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발칙한 상상입니다만은 예. 하여튼 지도자로서의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항상 딛고 일어나셔야 되고요. 국민이 우리가 뭘 해달라 그럴 때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는 줘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사의 한 대목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족의 심정과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상황 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대목에. 한 유가족이 오는 사람마다 매번 같은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다 상황들이에요. 각자의 상황들인데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유족의 답답한 이낙연 전 총리의 지금 어떤 상황. 근데 어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분 패널께서 다 아쉬움,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당에서 있었던 일. 여기 보면 태용호, 지성호, 이른바 김정은 위독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나는 어떤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 그 후폭풍 뒤끝이 대단합니다. 지금요. 엄청난 비난받았고요. 주말 통해서 본인들이 사과도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한 거죠. 말의 신중함을 뭐 새삼스럽게 느꼈다 뭐 이런 반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나와요. 정보위나 국방위 같은데 이런 분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일각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선출된 사람입니다. 제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지적을 여기다 달아놨어요.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특정 상임위 배제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인데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러자 야당에서 사망설을 보도한 CNN은 왜 항의 안 하나? 여당에서 또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좀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과거 색깔론 피해자였던 여권에서 지금 두 당선인에게 뭐 스파이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왔었죠. 이런 스파이 프레임을 씌워서 정보위나 국방위 같이 어떤 정보를 다는 곳에는 이분들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또 기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분들의 상임위 문제가 꽤 지금 논란처럼 불거지고 있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only people who can confirm his real condition might be Kim Jong-un's wife or his sister or his close, the aides. Those the rumors of where he is now, whether he has any surgery, I don't think that is really based on the facts. 북한에서 공식적인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번 주말쯤에는 결과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두 당선인의 이제 과거 발언 확인해 봤어요.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여당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어제 이제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태용호와 지성호의 거짓 선동에 대해 통합당은 공식 사과하고 징계를 이행해야 된다. 징계하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런 이 위독설 제기가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부겸 의원은 국방이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건혁 당선인 1급 정보 취급하는 것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여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방위 정보위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너무 예. 여당이나 그 일부 그 여당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저 국가에서도 그 정보 같은 경우 판단 미스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여론을 확산시켜서 예. 그렇게 비판하고 문매를 주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국회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호, 태영호 당선인은 탈북민 당선인으로서 잘못된 행보를 하면은 그 피해가 오롯이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해 두 당선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우걸 시장님, 여당 일각에서 정보와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두 당선인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선출된 사람 제목이 그렇듯이 예. 국민 지역민의 선택이 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임위에 대해서 예.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김태흠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 그 여당의 몇몇이 그 같은 어떤 상임위 배제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과연 여당 안에서만 그럴 것이냐. 저는 오히려 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예. 우려를 가진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 본인들의 선택 또 그 자당, 통합당 안에서 합리적인 어떤 예. 그 고민 속에서 상임위 배분하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당선인도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예. 과거의 어떤 야인 시절이 아니라 공인된 입장에서 말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굉장히 그 절제되거나 예. 또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만 예. 된다라는 그 같은 점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 과정에서 또 하나 두 분께서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예. 그러니까 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굉장히 인색을 하거든요. 예. 잘못을 인정한 것에 굉장히 인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는 정치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망설 건강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으면 틀렸으면 곧바로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했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다른 형태 그러나 나중에 지켜봐라 이런 식의 일종의 한편에서 보면 약간 궤변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런 점 또한 이분들이 또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염두에 두면은 저는 이번 기회가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최영호 국민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예.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보다 예. 사실 뭐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상임위에 가고 안 가고를 여당이나 뭐 다 타당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를 넘는 내정 간섭이다. 아, 내정 간섭이다. 아니, 만약에 내당 간섭이기 때문에 내당 간섭. 내당 간섭이죠.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상임위가 꾸려질 때 예. 꾸려져서 뭐 농림수산위에 뭐 야당에서 난 저 사람은 싫어. 재척 사유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빼주세요.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과를 하라 예.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정보위에서 배제하라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 좀 도를 넘은.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정보위를 갈지 안 갈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예. 1, 2, 3위를 써서 이제 그걸 원내대표가 이제 조정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에서 뭐 처형당했던 사람이 뭐 한 2주 있다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국정원장 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이유에서 예. 정우화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사과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과를 한 거니까 예. 더욱더 열심히 할 테면 이런 훌륭한 자원도 잘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번지거나 예. 이렇게 다툼으로 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논평에서 이 두 당선인의 이런 위독설 주장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 위기 뭐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도를 넘죠. 근데 뭐 그렇다면 뭐 CNN에 가서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트럼프도 지금 말을 몇 번을 바꿨습니다. 예. 4번을 바꿨거든요. 예. 안다 모른다 뭐 예. 잘 있다. 거기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보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굉장히 2008년도 이후에 휴민트가 굉장히 뭐 축소됐다는 얘기들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소중한 그런 휴민트 정보의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과하는 걸로 일단 일단락하고 두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혼돈을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관되게 특이 상황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일부 언론과 그 이분들의 그 워딩을 굉장히 그 크게 계속 알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99%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럼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예, 어떤 예. 근거를 통해서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어떤 뭐 예를 들면 금융시장도 그렇고 예. 어떤 사회적 혼란 판단에 예. 그 같은 점을 불러온 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면 대북 문제라든가 안보 관련된 문제는 여든 야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예를 들면 예.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다음에 완보이스를 형태로 해서 가는 거지 어느 국가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상황에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아마 다들 인식한 거는요. 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안보 정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둔다는 걸 아마 여야 따라서 아마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과거 약간 슈민트가 좀 무너진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꽤 근접하게 일관되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맞은 셈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이 두 당선인의 상임위 배제, 뭐 논란이라면 논란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일단은 뭐 팩트 체크 하나 하면 그 예. 탈북민 출신 첫 번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철 의원이 있습니다. 예. 2013년부터 14년까지 정보위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미 못 간다. 했습니다. 이미 했기 예. 때문에 뭐 우려 이런 부분 일단 어느 정도 종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저 두 당선인을 믿을 수 있을까? 여든 야든. 그 그리고 신뢰도 문제죠. 미래통합당에서도 과연 자신감 있게 저 두 당선인을 정보위나 국방에 배치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여든 야든 일단 그래도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에게는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예. 북한 인권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해요. 근데 이번에 발언을 했을 때 너무 신중치 못했던 것이 만약에 저 두 당선인대로 말대로 예.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변의 위협이나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저 두 전문가는 그 이후에 대한 대비책도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치 언론처럼 경마장 보도하듯이 몇 %다, 진짜 위험하다, 뭐 다음 주에는 뭐 장내 보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나간다라면은 그 후에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 신뢰가 굉장히 무너졌기 때문에 예. 과연 미래통합당에서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반대가 무슨 뭐 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고 예. 막아설 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래통합당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뭐 잘 모르겠고 다만 간다고 한다면 이 두 당선인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예.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이 예. 있으니까 이 당선인 신분에서 흔히 말하는 큰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분이 이제 발언의 신중함을 기하고 조금 더 훨씬 더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 취임하기 전에 본인들이 말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실감했다. 뭐 이 얘기예요. 지금 우창석 변호가 말씀하시는 네. 거는. 예, 최인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그 태영호 전 공사 그러니까 예. 당선인과 지성호 그 당선인은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성호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예. 꽃제비 예. 탈북에서 정말 땅에 떨어진 예. 음식을 그 먹으면서 예. 정말 생존을 했을 예. 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지난번에 이제 그 이번 주말에 뭐 99.9% 정도의 무슨 뭐 확률로 발표가 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사실 저 또한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태영호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탈북자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정보력이 있었던 분 굉장한 아니겠습니까? 고위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태영호 예. 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 처음에도 그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생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나 그래서 예.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예. 다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어떤 말의 인플레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까지도 태영호 공사의 분석이 굉장히 맞은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그 여당에서 그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당에서도 북핵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됐습니까? 오늘 언론을 보니까 평양 아주 가까운 곳에서 ICBM 시설이 완공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사과를 합니까? 결국 북한 정부란 것은 예. 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아마 태영호 그 당선인이나 지성호 예. 공사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그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20여일 돼서 20일.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다 가라앉았는데
그 뒤끝이 이렇게 진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